네, 안녕하십니까. 구독자 여러분들.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유해헌터 Q&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. 사실은 제가 초청 강의를 제법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그 댓글창에 뭐 어떤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잖아요. 그럼 제가 선별해서 이렇게 한두 줄씩 짧게 답변 드리는데요. 근데 또 그동안 많이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그래도 이게 한두 줄로 답변하기 좀 어렵고, 그러니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10분씩도 영상으로 만들자니 또 여러분들이 또 약간 너무 길면 요즘 좀 싫어하시잖아요. 그래서 좀 짧게 답변 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이제 앞으로 조금씩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명 유해헌터 Q&A 시간인데요. 제 특강하면 특히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실리콘 질문인데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실리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. 바로 유독 제품 처음 구매할 때 냄새가 좀 심한 게 있는데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?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.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사용 시 주의사항을 혹시 깜빡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품 자체는 안전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잔류 세제는 걱정하시라고 말씀드렸죠.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제가 더 많이 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척에 더 신경 쓰라고 말씀드렸고요. 그다음 미세 플라스틱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왜냐하면 이게 실리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시간 지나면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조직이 조금씩 끊게 되고요. 그 상태에서 뭐 음식을 담거나 아니면 뭐 아까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이게 미세 플라스틱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. 게다가 이런 거 있죠. 뒤집개. 이 뒤집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높은 온도, 가혹한 조건에 노출되죠. 프라이팬 표면 온도가 200도 넘거든요. 이제 거기다 음식 놓고 막 지지고 볶을 때 우리가 이제 뒤집개 사용하다 보면 더 높은 온도에 자주 노출되면 분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명이 더 짧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우리가 보셨잖아요. 달아져 있는 이유가 다 조금씩 떨어져 나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영구적인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흠집이 눈에 띄면 그냥 미련 없이 교체해서 쓰셔야 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건 사용 시 주의사항이었던 거고요. 이제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. 대부분은 안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런데 가끔씩 정말 가끔씩 좀 냄새가 심한 제품이 있어요. 처음 딱 구매했을 때 한번 맡아보기도 하잖아요. 근데 너무 심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요. 뭐 휘발성, 뭐 저분자 실록산, 뭐 이런 말들 또 뭐 경화부사 뭐 이런 말을 제가 좀 가급적 이런 말 안 쓰려고 하는데 아무튼 불가피하게 이런 말을 쓰게 됐습니다. 근데 이게 뭐냐면 일단 뭐 이게 실리콘 플라스틱이라는 게 경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경화시키다 보면 그 관련된 부산물들이 좀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그것들이 많이 남게 있으면 냄새가 좀 유독 심하게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역시 정제만 충분히 됐다면 저런 것들이 남아있질 않아요. 거의 남아있지 않는 수준까지 갑니다.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까지 가고요. 그 무시할 만한 수준도 처음에 한 100도 정도 팔팔 끓는 물에 노출시키면 거의 정말 정말 완전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까지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크게 문제 안 삼는 거거든요. 그런데 냄새가 심하다는 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저런 것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품용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기류 뭐 그릇용 이런 것들 보면 다 어떤 식품 등급용이면 그런 것들이면 사실은 충분히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. 충분히 정제를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거 정제 제대로 안 한 제품들이 시중에 일부 유통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리콘 제품의 문제라기보다 그거는 정부가 뭐 가이드라인이 없어서라기보다 특정 회사가 문제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 특정 제품이 문제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근데 워낙 많은 양이 요즘 뭐 테무나 알리 등을 통해서도 막 엄청나게 수입되고 막 수많은 회사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그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 관리 감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정말 지금도 어마어마한 양이 컨테이너로 수입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이 정부가 좀 더 좀 신경 썼으면 바람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주의사항은 일단 대부분의 회사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정부가 정한 기준 잘 지키는데 가끔 불량 제품들이 돌아다닌다. 근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하나. 냄새가 너무 심한 경우. 냄새가 심한 경우는 이걸 이 냄새를 빼고 써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제품은 그냥 구매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요. 실리콘 제품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소재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다만 사용하면서는 잔류세제와 미세 플라스틱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끔씩 불량품들이 유통되고 있으니까요. 냄새를 좀 맡아보고 너무 심한 것들은 그냥 미련 없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. 또 가격적 매력이 좀 있다면 구매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런데도 그건 절대 구매하면 안 되겠습니다.
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짧게 제약한 영상들을 만들 계획이어서요.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역시 평소에 이렇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이제 그중에 선별해서 또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